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녀. 가정도, 아이도, 일상도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일삼는 기혼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6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불륜은 단순한 유혹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 안에서 생겨난 균열의 결과라고요. 그렇다면 그 균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조용한 전조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배우자와의 성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적 긴장이나 불안, 성병이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바람을 피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분석했지요. 여성의 경우 흥분이나 절정에 도달하는 능력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외도 확률이 약 8% 증가했고, 남성은 발기부전이나 조루와 같은 성기능 문제로 인해 6% 정도 외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쉽게 성적 자극을 받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외도 가능성이 최소 4% 높게 나타났지만, 흥분 반응과 여성의 외도 가능성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부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여성일수록 성적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성이 정신적 유대와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적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빌라노바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외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관계에서의 불행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지금의 연애가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갈등이 잦고 감정 싸움이 반복되면 대화가 줄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쌓이다 보면 외부에서 위로와 관심을 찾게 되고 그것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불만이 쌓이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어지고 결국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주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한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주로 신체적 이유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 외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특징은 성적으로 개방적이며 스킨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스킨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외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반드시 사랑과 연결하지 않고 단순한 즐거움이나 취미 활동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의 이성과도 가볍게 스킨십을 나누고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큰 거부감 없이 잠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숙한 태도를 보이지만 정서적 배려에는 다소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독립성과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순진한 남성은 단 한 번의 관계로 여성이 자신에게 헌신할 거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강한 성욕과 진지한 성적 태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적 욕구가 낮은 여성보다 적극적이고 욕구가 강한 여성을 선호하는데 이는 단순한 본능적 매력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성욕은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면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워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침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며 매번 강렬하고 뜨거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서툴거나
충분히 만족을 주지 못하면 점점 불만이 쌓이고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다른 남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관계를 탐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성적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편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상대를 계속해서 찾으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의학적으로 성적 충동은 뇌의 보상 체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욕구를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일상처럼 한다는 점입니다. 외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속이는 일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기가 많은 여성들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이나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특히 불륜 상대를 만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핑계는 친구 모임이 있다거나 아이를 챙기러 간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친구 모임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가족 행사라고 말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여성은 결국 말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며 심리학적으로도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은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과거 외도의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과거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외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한 번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눈앞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통제력이 부족한 여성은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결국 유혹이 닥쳤을 때 참아내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녀가 분노나 충동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순간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가 외도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자기 도취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 도취적인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성들 또한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매력에 대한 확신이 강해 언제든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이를 확인받기 위해 여러 이성에게 쉽게 다가가곤 합니다. 특히 이런 여성들은 외모와 스타일 관리에 적극적이고 주목받는 상황을 즐기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가 더욱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연구에서도 자기 도취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도 확률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여러 사람의 애정을 통해서만 자신이 충분히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상대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다는 점입니다. 연인이 느끼는 서운함이나 불안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연애 중에도 다른 이성에게 끌리면 큰 죄책감 없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나르시시즘은 낮은 공감 능력과 높은 자기애가 결합되어 외도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원한다면 그게 전부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 즉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힘이 손상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람둥이 기혼 여성들의 주요 특징 6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남편과의 성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둘째,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스킨십에 적극적이다. 셋째, 성욕이 강하고 잠자리에 진심이다. 넷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다섯째, 과거 외도 경험이 있다. 여섯째, 자기 도취적 성향이 강하다. 이제 주제를 바꿔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세 번째로 높은 암이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암 중 대장암은 약 12%를 차지하며 갑상선암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장암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적정 체중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가족력 있는 경우에는 45세 이전부터 조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지방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을 늘리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6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20%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20g 이상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났으며 40세 60g 정도 섭취했을 때 가장 뚜렷한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채소 위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섭취량이 60g을 초과했을 때는 추가적인 보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점을 근거로 적정량의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십자화과 채소가 암 예방에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식물 속 생명활성물질, 즉 피토케미컬 덕분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청경채 등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성염증을 완화하여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는 대장암 예방뿐 아니라 혈압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조절, 간 해독 촉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연구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찰 연구란 특성상 인과관계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대장암 발생이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채소와 섬유질 부족,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가 위험 요인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